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리눅스 첫 시간으로 리눅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리눅스의 구조, 그다음에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또 이제 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쉘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보기 위해서 피스 서버에 계정 하나씩을 다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이제 피스 서버에 모두들 다 로그인을 해서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 나오는 1장부터 4장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습해 본 명령어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챕터들 5장부터 그다음에 10장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명령어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랩으로 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공부했던 C 프로그래밍을 이제 CRUD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미니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그 다음에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랩5 과제로 다음과 같이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 있는 1장부터 4장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 명령어들은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명령어들인데, pwd는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자가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그 경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폴더,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ls는 지금 이제 현재 그 디렉토리의 파일과 디렉토리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ls나 more와 같은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여러 그 페이지에 걸친 그 뭐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여러 페이지는 한 화면에 보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씩 볼 수 있게끔 페이징 처리해주는 그런 명령어이죠. 그리고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를 이제 다루는 명령어 중에 cp라는 명령어는 무엇이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명령어이고요. mv는 뭐죠? 지금 현재 있는 파일이나 현재 있는 디렉토리를 리네임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다른 폴더로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kdir은 말 그대로 make 디렉토리, 그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이고, 그러면 이제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rm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폴더와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디렉토리에 여러분들 파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파일을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RM 명령어에 특별한 옵션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파일에 있는 디렉토리도 삭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삭제를 하고 나면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ln이라는 거는 링크 만드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cd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어떤 그 디렉토리로 갈 건지 우리가 경로를 써주게 되는데, 그죠? 패스를 써주게 되는데, 이제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다. 그쵸? 절대 경로는 무엇이 절대 경로죠? 루트부터 시작하는 경로가 절대 경로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밑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점 슬래시 해서 가면 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상위로 가서 움직이겠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점점이라는 걸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교재를 좀 읽다 보면은 이런 틸드 이런 표시를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경로이냐면은 현재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나의 홈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 홈 디렉토리부터 시작하겠다 쓰는 게 이 틸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리뷰는 좀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눈으로도 읽어야 되고 머릿속으로도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도 좀 읽을 수 있게 다양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그 명령어를 이제 잘 이해했는지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한번 랩 과제를 제출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일 먼저 피스 서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 홈 디렉토리에 2020 OSS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밑에다가 랩 6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 디렉토리를 먼저 생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에 사용되는 그 명령어들을 이제 다 복사해 놨다가 이것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랩 6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런 이제 명령어를 이제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하는 명령어냐면 GitHub 주소에 있는 소스를 내 걸로 복제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git 한 칸 띄고 클론 한 다음에 이렇게 주소를 쓰면 되는데 이 주소는 제가 과제 게시판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쳐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운받게 되면은 랩 6이라는 폴더 밑에 2048 언더바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GitHub에 있는 소스들이 다 다운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48 언더바 자바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하이 구조, 즉 디렉터리와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뭐 손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종이에 그려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48 자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어떤 폴더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 폴더 구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해 볼 거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굉장히 길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2048 언더바 자바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org 밑에 게임 밑에 컨트롤러 밑에 게임 메인 윈도우 점 자바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2048 자바 밑에 자바 src라는 폴더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 src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번 복사를 해보는데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복사해 보시고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한번 복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다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스는 뭐냐면 2048 게임을 자바 스윙으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소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스를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간단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했던 ln 명령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ln 명령어는 그 링크를 만드는 그런 명령어인데 이제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링크 같은 경우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공유해서 사용한다. 심볼릭 링크는 윈도우즈에서 바로 가기와 같은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심볼릭 링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뭐 생성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눌러보시면은 실제 파일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바로 가기 링크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원래 파일을 구동하든지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게 심볼릭 링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볼릭 링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드 링크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 처음에 이제 만든 파일이 파일 1이라는 파일인데 그죠? 근데 이제 얘가 파일을 하나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노드라는 곳에 이렇게 블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노드를 하고 이 아이노드에 실제 내용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블럭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블럭에 있는 그 이제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주소를 아이노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노드가 이제 그 아이노드의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냐 파일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드링크를 할 때 그러면은 현재 있는 파일을 2배씩 복사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얘를 이제 우리가 하드링크로 만들어 버리면은 실제로 얘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노드에 링크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파일을 만들 때 링크 카운트가 하나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드링크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은 링크 카운트를 하나 더 증가시켜주면서 현재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는 그 파일이 2개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하드링크로 만들어진 것의 아이노드 번호가 동일한 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파일 2를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얘는 뭘 참조하죠? 21번을 참조하면서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게 되고요. 이 아이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블럭을 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삭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삭제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노드에서 뭐가 변할까요? 현재 링크 카운트가 2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1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아직도 참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그러니까 삭제되지 않고 파일 2만 삭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 1을 이제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참조한 데를 가봤더니 링크 카운트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블럭도 삭제하고 아이노드도 삭제하고 얘도 삭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링크 커맨드는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가 있는데 그 중에 심볼릭 링크는 윈도우즈의 바로가기와 같은 기능이고 하드 링크는 아이노드 블락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하드 링크와 심볼릭 링크를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드 링크를 만들 때에는 ln이라는 명령어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를 사용할 때는 ln-s라는 옵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자가 뭐죠? 원본 파일 이름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새로 만들 하드 링크를 해서 만들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LS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면은 원본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새로 이제 하드 링크 한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복제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아이노드의 링크 카운트가 하나 증가가 되어서 똑같은 파일을 참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참조하려면 얘네의 아이노드 번호가 몇 번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보기 위해서 i라는 옵션을 지금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 i라는 옵션을 붙이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이노드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원본인 아이노드 번호와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든 아이노드 번호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아이노드를 참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도 ln-s라는 옵션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를 주어서 만들면 되고 이 뒤에 만드는 게 이제 바로가기 기능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을 보면은 원래 있었던 것이 data.txt인데 바로가기를 우리가 data_s 링크라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심볼릭 링크는 뭐라고 했죠? 얘 자체가 그 파일이 아니고 얘는 그 파일을 참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심볼릭 링크는 약간 보여지는 게 좀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파일이 누구를 참조한다는 이 화살표가 이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앞에 이 L이라는 그 문자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링크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IO 리디렉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디렉션 하는 게 뭐냐면은 IO가 뭐죠? 인풋과 아웃풋이죠. 즉 입력과 출력을 의미하는데 이제 쉘에서는 표준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출력, 표준 에러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C 코딩할 때 여러분도 봤었죠. 스탠다드 인, 그다음에 스탠다드 아웃,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입력은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하고요. 숫자로는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는 모니터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숫자로는 출력은 1, 그 다음에 에러는 2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받은 것을 출력의 입력값으로 우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된 거를 입력값으로 우회할 수도 있고 에러를 출력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명령어를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이런 꺽쇠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나온 이 결과를 이 파일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어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명령어로 실행된 결과를 파일 네임에 추가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은 2번이 아까 제가 에러라고 그랬는데 에러를 뭘로요? 표준 출력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전송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이 파일에 있는 것을 입력값으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IO의 방향을 표준 스트림을 사용자 지정 위치로 우회하는 명령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캣으로 우리가 입력받은 그 데이터들을 data.txt 파일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캣이라는 걸 실행하면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왼쪽에 나오게 되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헬로 월드 느낌표만 치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자 입력하는 것을 중단하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지금 입력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되냐면 data.txt라는 곳에 이제 파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ata.txt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도 캣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data.txt를 화면에 이제 출력하게 돼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입력한 헬로 월드가 출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data.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꺽쇠를 사용해서 data.out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서 출력된 결과물을 여기 파일에다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아까 cat data.txt를 치고 엔터를 쳤을 때는 이렇게 결과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지금 이제 2번 라인을 실행해 보면은 얘는 화면에 나오는 게 없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 출력된 결과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data.out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at data.out을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hello world가 동일하게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거는 이 꺽쇠 2개짜리를 살펴볼 거예요. 앞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data.txt의 내용을 이제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꺽쇠 2개를 쓰고 data.out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꺽쇠 하나일 때에는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파일이 있다면 덮어써라 이런 뜻이라면 이 꺽쇠 2개짜리는 뭐냐면은 파일에 내용이 있을 때에는 붙여서 이제 추가하라는 뜻이에요. 어펜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data.out에는 hello world 한 라인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data.txt를 읽어드려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라 했으니까는 두 라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다시 캣을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라인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없는 파일인 no 파일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현재 no 파일이라는 거는 현재 이 디렉토리에 없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 이런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표준 출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에러들은 표준 에러예요. 표준 에러. 표준 에러는 제가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번호로. 표준 입력은 0번, 표준 출력은 1번, 표준 에러는 2번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cat no file. 이제 역시 파일이 없으니까 저 위에 나온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표준 에러를 가지고 어디다? out이란 파일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표준 에러가 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cat 한 다음에 out이란 파일을 이제 오픈해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에러가 아니고요. out이란 파일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된 내용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리스트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해봤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이 표준 에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번이 표준 출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t 한 다음에 no file2 역시 없는 파일이죠. 그런 다음에 out에다 집어넣을 건데 표준 에러는 표준 출력으로 어디다가 이 파일에다가 넣겠다 이런 뜻이죠. 해서 이제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뤄봤던 IO 리디렉션과 더불어서 리눅스의 명령어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다른 명령어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제 명령어를 먼저 하나 실행을 했는데 이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ls에서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보여주는 뭐 그런 명령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이름이 있는 것만 알고 싶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파일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이프를 이용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ls 명령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 다음 명령어에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함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값을 출력하게 해주는 게 파이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명령어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t 한 다음에 data.txt 즉 지금부터 입력하는 데이터를 data.txt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엔터를 입력하고 나서 보면은 제가 이제 hello world 이렇게 세 줄을 입력하고 이제 파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다음 라인이 나오게 되고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cat data.txt라는 파일을 이제 이 명령어를 쳐주고 입력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이 세 라인이 출력되게 되는데 그 뒤에 파이프를 썼어요. 그리고 grep hello라는 걸 썼어요. grep이란 명령어는 지금 현재 입력값 중에 hello가 있는 것만 출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력된 결과물을 grep의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hello를 검색해서 이제 같은 문자가 있는 애들만 출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 라인 중에서 hello가 있는 문장은 첫째 줄하고 셋째 줄 이 두 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과 3번이 출력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ls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ls 하면은 현재 그 폴더에 그 디렉터리와 파일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예로 설명했던 거 ls로 나온 결과 중에 특정한 파일 이름이 있는 것들만 나는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ls 한 다음에 grep data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ls의 결과를 grep 명령어의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 중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는 것만 출력해 나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지금 여러 개의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는 것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ls-r, r이라는 거 대문자 r 무슨 옵션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리커시브라고 해서 현재 디렉터리 밑에 있는 하위 디렉터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파이프가 두 개가 사용이 됐는데 보세요. ls-r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이프 표시를 했고요. 얘가 이제 입력값으로 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자바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서 또 다시 파이프를 썼어요. 역시 출력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겨지게 돼요. 그 중에 게임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더나 디렉터리, 그러니까 디렉터리나 파일 조회를 했는데 그 중에 자바가 있는 파일을 찾아서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game이라는 그 문자열이 있는 파일만 출력해 나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여러 번 써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거나 뭐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V도 있어요. 마이너스 V라는 옵션. 이건 이제 우리가 그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마이너스 V라는 옵션은 어떤 때 사용하는 옵션이냐면 게임이라는 문자열이 안 들어간 것을 보여다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는 개수에 제한이 없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뒤에다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이제 다루는 그 문자 파일이나 문자를 다루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하면서 뭐 캐시나 뭐 이런 것들 좀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어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과제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쉘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 홈 디렉토리, 지금 현재 그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가 어딘지 보려면 pwd를 누르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2020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디렉토리. 그리고 이 안에서 랩 6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어를 한번 실습해 볼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캣을 이용해서 파일을 한번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at 한 다음에 뭐, fruit, txt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커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된 정보들은 fruit.txt라는 그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플, 뭐 바나나, 키위 뭐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되겠죠. 또 뭐 애플 뭐 이런 거. 또 뭐 할까요? 요새 오렌지 맛있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cat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력한 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렌지에다가 뒤에 엔터를 안 쳤더니 계속 여기 붙여서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때 그 번호를 붙여가지고 보고 싶다. 소스 코드 할 때는 이제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다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무슨 옵션이냐면은 n이라는 옵션을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fruit.txt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번호를 붙여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캣을 사용할 때 지금 현재 그 파일 이름이 있는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at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파일을 생성할 때에는 이렇게 꺽쇠 하나만 했는데 두 개를 하면 append 기능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ruit.txt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 하나 더 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써볼까요? 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뭐 포도 엔터 수박 이렇게 한글도 좀 넣어보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D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fruit 하면은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런 옵션들을 다 외워야 되나?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옵션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이 이제 무엇이 있는가 보고 싶을 때에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H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무슨 옵션 썼죠? 마이너스 그 n이라는 옵션을 썼는데 마이너스 n 옵션은 넘버를 그죠? 지금 출력물에 출력의 라인에 이제 숫자를 입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그 옵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그 명령어는 more라는 명령어입니다. more는 less하고 거의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more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텍스트 파일이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 우리가 캣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페이지를 보여주니까 여러 페이지면은 앞에 페이지는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보고 싶으면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more라는 명령어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grab이라는 명령어도 쓸 텐데 grab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해서 help를 이제 치워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 그 옵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는 한 페이지씩 보고 싶다 그러면은 grab -h 한 다음에 파이프 사용하셔서 more 하시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씩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일 중에서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져서 돼 있을 때에는 more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쓰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fruit.txt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확인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이제 grab이라는 그 명령을 알아볼게요. grab은 이제 우리가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 이 키워드가 나오는 것만 검색해서 보고 싶다. 이런 이제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인데 이제 지금 만든 cat fruit .txt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fruit.txt를 보겠다는 건데 이 데이터가 이제 출력물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input 값으로 해서 grab 한 다음에 나는 애플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애플이 있는 항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애플만 있는 라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데 grab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랩 6에다가 많은 지금 이제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생겼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ls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ls를 실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중에 grab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는 것만 가져와서 보여줘.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ls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가 grab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것만 검색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검색에서 이제 배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할 때에는 grab 항상 여러분들이 이 헬프 페이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넘어가니까 뭘 쓰면 된다 그랬죠? more를 쓰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more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쓰면 좋을 것인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반대로 매칭이 안 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럴 땐 여기 보시는 것처럼 -v라는 옵션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ls grab하고 -v라는 옵션을 주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현재 폴더에 있는 그 파일과 디렉토리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정보를 grab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 데이터가 없는 것만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없는 것만 출력이 되죠. 그리고 v를 빼면은 데이터가 있는 것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그 명령어는 wc라는 명령어예요. wc도 마찬가지로 wc 한 다음에 help 하면은 매뉴얼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프 페이지 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wc는 뭐냐면은 그 현재 이 파일에 있는 그 텍스트들이 라인은 몇 라인으로 되어 있냐, 단어는 몇 개로 되어 있느냐, 캐릭터는 몇 개냐, 바이트는 뭘로 되어 있냐, 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현재 제가 만든 fruit.txt가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 궁금하시면 wc 한 다음에 마이너스 단어는 지금 w로 되어 있죠. 그래서 w 옵션을 주고 그리고 fruit.txt 하면은 이렇게 이제 7개로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옵션을 쓰면 몇 라인으로 되어 있느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L 하면은 8라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 캣에서 아까 우리 번호,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여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n 한 다음에
fruit.txt 하면은 지금 8라인으로 되어 있고 wc 명령어를 이용해서 8줄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거는 head라는 명령어예요. head라는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를 때에는 인터넷을 찾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매뉴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head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데이터 중에서 상위 몇 개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head 명령어를 한번 보면은 여기 뭐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얘는 몇 개. 10라인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네요. 10개 라인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n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몇 개 개수를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10개인데 나는 20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매뉴얼 헤드 -h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 -n 10개 하고 데이터 점 이렇게 하시면 앞에 거 10개만 보여주겠네요. 제가 한번 이제 15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이제 몇 개만 급할 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처음부터 몇 라인을 프린트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이란 명령어도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맨 밑에서부터 몇 라인을 쓰겠다 이거기 때문에 옵션은 이제 두 개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sor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ort라는 명령어는 말 그대로 이제 정렬하는 건데 제가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sort 명령어를 확인해 보려면 sort -h 했는데 이 sort 명령어의 그 정보를 보려면은 이렇게 -h로 헬프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모어를 해야 한 페이지씩 차례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이거 이그노어 케이스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 중에 이제 리버스라는 게 있네요. -r이라는 옵션. 리버스를 사용하면은 지금 이제 나왔던 그 순서에 거꾸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sort 해서 fruit.txt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sort -r 한 다음에 fruit.txt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꾸로 얘는 이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sort 명령어에 이어 unique란 명령어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unique란 명령어는 이제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빼고 이제 유니크한 것만 나오게끔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샘플 텍스트 파일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unique 명령을 한번 써서 unique data.txt 해가지고 이제 찍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ello 1번 hello라는 게 두 줄이 있는데 얘가 이제 한 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한 번씩만 나오는 거죠. 순서대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중복되는 데이터는 빼고 유니크한 것만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unique -u 한 다음에 data.txt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복된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hello 얘가 이제 두 줄이고요. 그리고 공백이 두 줄이 있어요. 얘네들은 빠지고 얘랑 hello랑 그 다음에 hello world랑 그 다음에 hello만 나오게끔 즉 유니크한 라인들만 나오는 거죠. 리눅스에서 파일과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 혹은 이제 그 파일과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들이 이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과 그 그룹들을 디렉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 단계 유저와 그룹, 그 다음에 아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들이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권한은 세 가지죠. 그래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인데 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각기 다르게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에 대해서도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따로 줄 수가 있고요. 그룹에 대해서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eryone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한을 줄 수 있게끔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미션을 지정할 때는 소유자나 그룹이나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즉 9개의 그 퍼미션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이나 디렉터리들의 그 소유자와 퍼미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ls-l 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ls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파일 이름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생성일자나 아니면 수정일자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일 사이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유자예요. 이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소유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있는 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퍼미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RWX, 조금 전에 우리가 RWX 권한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표시된 걸 보았을 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링크는 보니까 RWX, RWX, RWX 이렇게 이제 9개의 권한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L이라는 표시는 뭐냐면은 파일 타입을 의미합니다. 파일 타입. 파일 타입.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파일 타입은 빼기로 되어 있고요. 얘는 D로 되어 있고 얘는 L로 되어 있네요. 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 파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로 되어 있는 거는 디렉터리. 그 다음에 L로 되어 있는 거는 심볼릭 링크, 즉 바로가기 링크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링크는 무슨 표시가 있었나요? 없다고 했었죠.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링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디렉터리 파일 타입이고요.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아니면 링크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개의 문자가 뭐냐면은 퍼미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퍼미션을 보면은 RWX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RWX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소유자에 관한 퍼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RWX는 그룹에 대한 퍼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RWX는 모든 사람에 대한 퍼미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RWX를 지워버리고 싶다. 읽지도 못하게 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실행도 못하게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룹에 대해서는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와 실행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퍼미션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터리의 퍼미션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change mode 이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change mode 명령어는 change mode 쓴 다음에 퍼미션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파일이나 디렉터리인지 여기다 기술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이제 지정한 그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해서 퍼미션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퍼미션을 작성을 할 때 두 가지 모드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앱솔루트 모드나 아니면 심볼릭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했을 때 퍼미션은 몇 개라고 그랬죠? 9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에 대해서 RWX,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해서 RWX, 그 다음에 이제 others,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RWX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이제 각각에 대한 퍼미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개의 숫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앱솔루트 모드 같은 경우는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WX,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실행 권한을 주겠다. 1, 1, 1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RW, 그 다음에 0. 얘는 빼기는 이제 퍼미션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R이니까 1,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이진수로 되어 있고,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8진수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8진수로 바꾸면 4, 2, 1 해서 얘가 7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죠? 6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예제에 이제 한번 보면은 ls-l에서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조회를 해봤는데, 조회해보니 rwr이라는 권한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실행 권한은 없는 파일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change mode 해서 764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7은 유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은 그룹에 대해서, 4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ls-l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회를 해보면, 나에 대해서는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권한을 주겠다. 7 줬기 때문에 rwx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rw, 조금 전에 있던 권한과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r이라는 권한을 줘서 조금 전과 똑같이 변경사항이 없게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앱솔루트 모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릭 모드는 뭐냐면은 이 수치로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유저, 그룹, 그 다음에 others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그냥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이제 더하기, 빼기, 이건 추가한다. 그 다음에 권한을 삭제한다. 그 다음에 이 권한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O는 RWX 이거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O 빼기 X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빼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 플러스 X 하면 뭐가 될까요? 그룹에 대해서 실행 권한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지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쉽게 퍼미션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종종 파일과 디렉토리를 자주 만들게 되는데 만들 때마다 우리가 퍼미션을 바꿔주는 거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퍼미션을 세팅을 좀 해놓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기본적인 퍼미션을 제어하는 명령어가 umask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퍼미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t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hello라는 이제 문자열을 적어주고 컨트롤 D에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ls-l 해가지고 이제 이 파일을 상세하게 좀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 세팅을 안 했는데 rw, 그 다음에 rw, r 이런 세팅이 지금 돼서 만들어졌죠. 이제 무언가 기본 퍼미션이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kdir 해가지고 우리가 디렉터리를 또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파일의 그 퍼미션과는 조금 다른 rwx, 그 다음에 r 빼기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렉터리에는 x 모두, 그러니까 x 그 퍼미션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에 이 D는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파일과 디렉토리에 기본 퍼미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미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파일 기본 권한은 지금 이제 수치로 표현해 보면 66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기본 권한은 775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umask를 이용해서 현재 퍼미션이 어떻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퍼미션을 바꾸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umask를 우리가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현재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mask 해가지고 022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퍼미션을 022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2라는 거는 무슨 퍼미션이었죠? write, 즉 쓰기 권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쓰기 권한을 뭐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 변경된 걸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new file 2라는 이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거기에다 이제 ls-l을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파일과 파일의 퍼미션과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었던 파일의 퍼미션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umask를 쓸 때 이 수치를 주는 022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표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파일과 디렉터리는 최대 권한을 주게 되면은 얘는 666이고요. 그리고 얘는 777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파일은 그 실행하지 않는 파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666과 777을 최대 권한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umask를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내가 바꾼 022로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대 권한에서 뺀 것이 실제 그 파일과 디렉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66에서 022를 빼면은 644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 기본 권한은 644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렉터리는 최대 권한이 77이니까 022로 빼게 되면은 이제 7은 7, 그 다음에 7에서 2 빼면 5니까 755 권한이 되면서 이게 이제 디렉터리 기본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리를 만들 때 기본 권한을 세팅하겠다. 그러면은 umask를 뭘로 할 건지를 정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change own과 change group이란 명령어인데요. 이 두 명령어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스트에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change own 유저, 이제 여기 보시면 change own은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인데 유저 어떤 유저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그룹으로 할 건지 지정해 준 다음에 원하는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을 적어주면은 그 소유자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이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어떤 폴더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룹의 소유자를 변경할 때 그 하위에 있는 파일들까지도 모두 다 변경하고 싶을 때 이 -r이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r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LS에서 -r이라는 옵션을 주면 뭐라 그랬죠? 리커시브라고 그래서 하위 폴더들을 다 들어가서 전부 다 그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change 그룹이라는 그 명령어는 그룹의 이름을, 소유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hange own을 썼을 때 user1, user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이름은 소유자고요. 이거는 그룹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제리천사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이제 소유자는 user1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은 user2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유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사용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만 변경할 때는 change 그룹이라는 걸 사용해서 테스트 폴더에 대해서 user2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룹이 제리천사로 되어 있었는데 user2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현재 여러분들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소스를 만들었는데 들어와서 내 거를 한번 같이 보자 이랬을 때 수해서 그 계정의 이름을 치시면은 그 친구의 암호를 입력하게끔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성공적으로 입력을 잘하면은 그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로그아웃 없이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했으니 당연히 그 계정에 암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라는 명령어는 다른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즉,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권한이 많지가 않아서 서브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제 권한이 필요하면은 수도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 수도라는 이 명령어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는 수도 명령어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눅스 서버 관리자가 됐을 때 한번 그때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pwd 하면 이제 현재 디렉터리가 이제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홈 디렉터리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수하고 다른 계정에 이제 아이디를 쳤어요.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암호를 입력을 하면은 그 계정의 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pw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제 계정 그대로 그 원래 있던 폴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엑시트 하면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들어가 있던 그 로그인 환경으로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눅스 관리자가 되었을 때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